이거 기사 내용이 팬 한 분을 취재해서 스포츠니어스에서 기사가 좀 길게 나갔는데 그 취재원이 됐던 그 팬분께서 이번에 직접 원정을 가신 팬분께서 이제 응원할 마음을 접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여자 축구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주시고 좀 이게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소 잃고 나서도 안 고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소 잃고 네. 나서도 고쳐야 남은 소라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2경기 했습니다. 세종이 강팀 판독기인데 문경에게 졌습니다. 고장났습니다. 고장났어요. 네. 이날만큼은 1대4. 그러니까 석점차로 졌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문경이 계속 때렸어요. 저는 이 경기를 보고 문경이 너무 잘한다 생각했어요. 슈팅 할 때마다 다 날카롭고 맞습니다. 다 유효 슈팅으로 가고 찬스도 잘 만들고 세종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진짜로. 이날이 세종이 또 유일하게 류지수가 안 나왔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침 또 4실점을 하더라고요. 류지수가 있고 없고 차이는 크다 네, 진짜.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문경이 너무 잘 때린 거여가지고 그것도 그래요. 이거 류지수가 있어도 막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최다경 선수 첫 골은 뭐 이따 문경할 때 얘기하겠지만 뭐 수비가 어쩔 수가 없는 맞아요. 장면이기도 했고. 저는 그 권다운 선수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골 득점도 이거는 위로 딱. 아, 맞아요. 나는 이건 못 막아. 이거는 야신에 와도 못 막는다니까. 그쵸. 이게 어떻게 들어가? 그쵸.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 이거 나가나 했는데 슉 하고 들어가더라고.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종은 쉽지 않았다. 전반전에도 공격 찬스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그냥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계속 그냥 맞았고 후반전에 한번 이제 골망을 갈았습니다. 그 57분에 그 골 넣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호경. 전에 반칙이어가지고 아, 그랬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67분에 득점을 했는데 역시 이 담신을 활용한 공격 플레이. 딱 담신이 헤딩으로 딱 뒤로 떨궈주고 이호경 선수가 달려가서 마무리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완벽한 어시였어요. 이건 심다명 선수의 이 근데 활용. 어시로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어시로 기록이 됐나요? 됐던데요. 네. 아,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시였다. 네. 담신. 이제 신다명 선수는 그냥 센터백보다는 세컨톱으로 더 많이 맞아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도현이랑 누가 나오죠? 김혜인 선수가 나오나? 그쵸. 하여튼 이렇게 조합을 꾸리는 것 같은데 신다명의 변신 진짜 이기진 못했지만 이날도 인상적이었고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빠르게 반등을 했던 게 13라운드 서울전이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설빈 선수의 득점이 필요하다. 아 진짜 진짜 필요하다. 언제 할 거냐 했어요. 안 나온다 하면 나오죠. 나오고. 해야 된다니까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냥 안 좋게 될 거면 진짜 안 좋게 되거나 좋게 될 거면 좋게 되거나. 근데 정설빈 선수가 이 특유의 어떻게든 슛 때리고 그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든 슛 때리고 찬스 만들고 딱 골 넣는 그게 정설빈의 특유의 그 모습인데 박스 안쪽에서 딱 수비 딱 등지고 벗겨내면서 슛. 와, 난 이거 보고 이거지. 이게 정설빈이지. 우리가 아는 정설빈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맞다. 해서 결국에는 득점을 했죠. 그쵸. 저는 이 정설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득점 장면 외에도 정설빈 선수가 이전 경기들보다 박스 안으로 직접 침투를 가져가는 맞아요. 모습이 더 늘어났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도 이제 득점에 대한 의식을 조금 하고 있는 건지 감독님의 코칭이 좀 있었던 건지 어쨌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설빈 선수가 이제 득점에 가담을 해준다면 세종은 더 올라갈 거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13라운드에서 정설빈의 반등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윤선영 퇴장입니다. 이게 그렇죠. 다음 라운드에 못 나오는데 대체자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 뭐 대체자라고 하면 뭐 어떻게든 대체는 하겠지만 네. 이 윤선영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기가 쉽지가 않다. 이날은 이정현 선수가 윤선영 나간 다음에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를 채우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경기 내내 이정현 선수가 우풀백으로 뛴다. 윤선영의 공백 메우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윤선영 선수가 진짜 열심히 막다가 네, 옐로 맞아요. 카드 두 번째 카드를 받았는데 좀 아쉽게 됐죠.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맞아요. 사실. 그냥
퇴장이 맞아요. 두 번째 네. 옐로 카드 받는 게 맞더라고요. 딱 옐로 옐로 정도였어. 네, 맞아요, 맞아요. 딱 옐로 정도야. 두 번째 옐로 이거 줘야 돼. 아무리 첫 번째 옐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옐로 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몸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막으시느라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에휴, 아쉽네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한 명 퇴장 당한 상황 속에서 이정현이 오른쪽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라이트백을 채우고 정설빈이 톱에서 이제 사이드로 오면서 4-4-1처럼 이제 바꿔섰거든요. 신다명 혼자 앞에 서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잘 버텼던 세종이었던 게 굉장히 또 칭찬할 만한 포인트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윤선영 선수가 퇴장을 안 당했다? 저는 세종이 이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정설빈의 박스 타격이 너무나 좋았었던 그날의 경기였거든요. 전반에 그냥 정설빈 선수가 계속해서 박스 타격을 하고 그쪽을 뿌리고 사실 세종의 이 문제점 박스 안에서 타격을 하는 게 고질적인 이 문제점이었잖아요. 박스 안에 공을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 맞아요. 안 되면 계속 박스 바깥쪽에서 막 슛 때리거나 했으니까. 근데 정설빈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고 26분에도 정설빈 선수에게 엄청난 그 찬스가 있었어요. 박스 안쪽에서. 맞아요. 빗나갔긴 했는데 그런 찬스가 저는 한두 번 더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퇴장으로 박스 안쪽 타격보다 이제 사이드로 빠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안 나왔다. 맞아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사실 퇴장 당하면서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가 좀 없어진 느낌이었던 게 맞아요. 윤선영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공격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뒷공간이 나다 보니까 한채린 막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반칙 나오고 막 이랬던 거여서 그렇죠. 윤선영이 나간 다음에는 세종도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한채린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어졌다. 그러면서 서울도 공격 기회가 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퇴장 당하면서 1대1이 됐지만 퇴장 안 당했으면 거의 뭐 3대3, 4대4 막 이런 저도 식으로 나올 수도 그렇게 있지 나왔을 않을까.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하여튼 문경대 서울대 세종 경기 재밌었습니다. 제가 중계는 안 했지만. 네. 자, 6위팀 문경이거든요. 아, 문경도 여기는 지금 냉탕이랑 온탕 거의 남극 갔다가 적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세종을 잡았어요. 문경이. 그러니까요. 강팀 판독기 고장 났다고 하지만 모르겠고 그냥 문경이 너무 잘했습니다. 이날 잘했습니다. 그냥 계속 공격을 했고요. 최다경 선수 뭐 처음에 그 오른발로 그냥 오른쪽 구석에 그냥 넣는 거? 네. 이건 못 막아요. 못 막죠. 딱 잡아놓고 때리는 거 최다경 전문이잖아. 잘 차거든요. 그쵸. 진짜 저는 그래서 최다경 선수를 좀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권한혜 선수 중거리도 있었지만 그 중거리는 막혔었고 그 이어서 그 김민수 선수의 코너킥이 송다이 헤더 이세란 슛으로 연결이 됐었던. 이세란의 몸을 막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예. 그 빠른 그림을 봤을 때는 그냥 올리고 머리 맞고 따닥 이렇게 거의 들어갔거든요. 따닥이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제가 느린 그림을 돌려봤는데 뭔가 다리를 뻗으려고 이렇게 했던 그 시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슈팅을 했다라고 저는 의지가 얘기를 있었구나. 합니다. 이건 슛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슛을 한 게 맞다. 또 이세란 고평가 많이 하시잖아요. 이세란 선수 사실 이제 3년 차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려대학교였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교체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그냥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니까요,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확실히 이제 주전으로 발돋움을 하거나 한다면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박예나가 없지 않습니까? 부상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 지금 이세란이 1인분 이상으로 채우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스란 선수가 또 후반전에는 도움을 하나 기록했었는데 네. 이게 김민수 선수에게 그렇죠. 오른쪽 그 박스 안 하프 스페이스 거기로 딱 줬잖아요. 팝포스트의 마무리 김민수. 근데 슈팅이 너무 잘 때렸던데.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말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반전 82분, 그러니까 총 82분에 김민수의 크로스, 건다운 원더골. 이건 봐야 돼요. 못 막아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득점 장면이야. 이건 봐야 돼. 그냥 보고 오세요. 이거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네. 아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찼는데 이게 들어간다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권다은 선수도 들어갈 줄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하게. 네. 들어가고 나서 뭐지? 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돌려놓는 선수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네. 이거는 레벨이 월드 클래스 정도는 돼야 나올 수 있는 슈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네이마르한테 시킨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가끔 될 걸?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네이마르한테 그 같은 상황에서 해보라고 해. 내가 보기엔 나갔어. 쉽지 않다니까.
아무튼 멋있는 골이었다.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멋있는 골이다 이거는. 좋죠. 하여튼 이달의 골. 이날은 문경이 좀 되는 날이었습니다. 뭐 그쵸. 이세란한테도 골 공격 포인트가 굴러 들어오는 날이었고 공격수들 컨디션 다 좋았고 권한일도 컨디션 좋아 보였고 근데 암초를 만납니다. 13라운드에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그러니까요. 일인가요? 사실 올해 문경은 작년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네. 말도 안 돼요. 뭐 작년에는 리그 목표가 5승. 근데 4승에 그쳤었던 문경인데 올해는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 벌써 4승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수원 이번에 2번 잡고 창녕 1번 잡고 세종 1번 잡았으니까 4승이에요. 그럼 이 13라운드에서 창녕을 잡았더라면 5승을 채울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어이쿠야. 아이쿠야. 뭐지 이게? 당했다. 당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창녕에 대해서 안타깝고 항상 비판을 하고 리그 역대 최다 실점 기록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우려를 했었던 창녕인데 문경이 이 창녕한테 졌어요. 이게 제가 중계를 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날 흐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문경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초반에 문경 상무는 늘 이제 백포 바탕으로 빌드업을 하잖아요. 네. 올 시즌은. 근데 빌드업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창녕의 압박 시스템 때문에. 그러면서 믿었던 김민진 쪽에서 턴오버가 나오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실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공격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권한일 선수가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쵸. 문경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미드필더 둘이 이제 권한일 이세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선수는 무조건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둘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인천 같은 팀이라면 네. 한 명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한 명은 적극적으로 들어가 주는 게 문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의 공격이 작년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권한일도 이제 가만히 안 서 있고 자기가 중원에서 공 따주고 바로 박스 안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흐른 공을 빵 오른발로 때려 넣으면서 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1대1을 만들고 권한일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시즌 5골 페이스. 지금 뭐 넉넉하게 가능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또 이제 창녕한테 실점을 하면서 결국 극복이 안 됐고 이날 좀 아쉬웠던 게 후반에 확실히 저희가 문경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던 게 부상자가 없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변화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부상자가 좀 생기다 보니까 답답한 흐름 속에서 이정민이 좀 그립다. 이때 양서영이 나와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제 변화 줄 수 있는 공격적인 자원이 박예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문진서, 그쵸. 김혜정 선수 이 정도가 나왔는데 약간 아쉬웠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2대2를 극복을 못했죠. 맞아요. 극복을 못한 채 졌고 제가 보기에는 세종전에 그 힘을 다 쓴 게 아닌가. 이거는 진짜로 다 땡겨 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선천진기를 다 땡겨 써서 그냥 으익 하고 다음 라운드 모르겠고 일단은 세종 이기고 보자. 지금 저희가 이제 문경 선수들이 스쿼드가 제일 얇은데 이 페이스가 유지가 되려면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상자들이 언제 돌아와 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심각한 부상인지 저희도 모릅니다. 언제 들어와 줄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 문경이 몇 승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또 그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한 달 안에 기초 군사훈련 끝나고 선수들 올 텐데 신인 선수들. 보통 근데 이미영 감독님은 신인 선수들을 안 써요. 선수권 끝나고 나서야 기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쓰긴 해도 작년에도 이제 전민주 정도만 나왔죠. 사실. 선수만 교체로 좀 나오고 맞아요. 선수권 때 좀 쓰다가 다음에 주전 몇 번 쓰고 다시 교체 뭐 왔다 갔다. 그 뒤로 다른 선수는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안 쓰거든요.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그때도 사실... 부상으로 선수들 다 없었는데도 안 썼단 말이야. 진짜 속상한 게 이번 시즌도 작년에 이제 서인경이 다 풀타임 뛰었잖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 갈리고 있는 게 송다이랑 김민진이란 말이에요. 서인경은 그래도 몇 경기 쉬었어요. 근데 작년에 갈렸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김민진 선수 한참 혹세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도 막 불리면 안 되긴 하겠구나 이러고 서인경 선수한테 한 2경기 정도 좀 쉬게 해주신 것 같아요. 교체로 나왔는데 김민진은 진짜 지금 대체자가 없습니다. 없죠. 이다현 선수가 다쳐가지고 여기도 지금 백업이 없기 때문에 전민주가 뛰든가 해야 되는데 김민진이 또 평소에 센터백이지만 이번 시즌은 백포의 풀백으로 나와서 체력 소모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쓰러지면 답 없습니다. 원래 3백 썼을 때는 이제 스토퍼로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풀백.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윤채원 선수가 있긴 있어요. 아, 근데 그쵸. 왼쪽이니까 또 김민진이 맞아요. 김민지 선수 왼쪽에 쳐져. 3백 때도 왼쪽 스토퍼 그쵸. 했으니까. 네. 김민진 선수가 좀 잘 버텨줘야 되고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진 선수는 보면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진짜 이 다리가 엄청 튼튼하시잖아요. 맞아요. 딱 보자마자 이 선수는 킥력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해 보인다. 근데 그런 선수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평소에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문경 선수도 작년에도 그 3백 때 서인경 선수가 풀타임 뛰었다지만 셋 다 부상 안 당했거든요. 송다희, 김민진 다 사실상 풀타임이죠. 네, 부상 안 당했고 그냥 롯데로 씌워줬을 뿐이지 맞아요. 아파서 진 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다 건강해. 말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주전 3백 셋 다 건강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쵸. 한 명쯤은 무조건 부상으로 한두 달 빠지고 하는데 안 빠져. 국군의 그니까요. 식단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식단도 그렇고 평소에 네. 훈련도 열심히 하시니까. 규칙적인 생활 패턴 규칙적이니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게 있죠. 다른 팀도 좀 보고 배웁시다. 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가요? 맞아요. 좀 그래요. 그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오케이. 네? 넘어가죠. 너무하네. 너무 꼰대 같았습니다. 다른 부상당하는 선수 보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자, 시끄럽습니다. 네. 7위팀 수원FC 위민으로 가겠습니다.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봤던 두 라운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경기 내용 좀 요약해 주시죠. 11라운드 경주와의 상대로 2대2 무승부. 사실 이 경기 경주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2개의 득점을 했기에 경주가 무난하게 이기겠다 생각했지만 수원FC 위민 이 팀 다시 돌아왔나? 그 작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경기였습니다. 진짜 비등비등했고요. 사실 후반전 쫓아가는 거 보면 역전도 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강채림 선수의 득점이 터졌었던. 와, 사실 이 그래비티를 항상 옛날에 견뎌야 된다고 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부상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번에는 작년의 강채림의 모습이 사실 12라운드에서도 보였고 13라운드 화천전도 얘기하겠지만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씩 나오고 강채림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잘하고 있다. 이게 수원FC 위민이 이날 경기 도민체전 끝나고 이틀 만의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 회복이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날 선수현 해설위원이랑 중계를 했어요. 근데 선수현 위원님이 또 마침 성남시 여성축구단 소속으로 도민체전 결승전에서 수협이랑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이틀 만에 그 중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강채림이 그날도 나왔대요. 네. 밀레니아는 쉬었고 밀레니아는 이제 외국이니까 못 나오죠. 나오죠. 강채림 선수 얼마나 빠르냐 물어보니까 못 잡겠더라. 그래서 자기가 측면 도움 수비를 안 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센터백인데 그래서 강채림 진짜 빠르더라 해가지고 그럼 기대 한번 해볼까 하고 봤는데 확실히 폼이 올라왔고. 그러니까요. 특히 골 장면에서는 이제 세트피스에서 최소미가 떨궈주고 그쵸. 강채림이 마무리를 했잖아요. 들어가면서. 네. 근데 옵사이드에 안 걸린 게 강채림 선수가 그냥 앞으로 따라락 갔으면 옵사이드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뛰냐면 수비 라인 보면서 최소미가 여기서 헤더를 딱 이렇게 떨궈주면은 강채림이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뛰면서 라인에 안 걸리게 쭉 수비가 여기 있으면 수비랑 간격도 벌리면서 라인도 안 걸리게 쫙 뛰어가가지고 딱 타이밍 맞춰서 마무리. 클래스가 보이는 장면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수비들은 옵사이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니었지롱. 아니지롱. 네. 아니지롱. 강채림이 똑똑하게 했지롱. 네네. 그렇죠. 그런 거였죠. 진짜 강채림 선수 너무 잘했었고 그 전에 서진주 선수가 왼쪽에서 크로슛 완벽한 크로슛이 나와서 골키퍼 하고 겨우 막았잖아요. 잘 쳐냈어요 조희정이. 진짜 너무 잘 쳐냈거든요. 근데 앞에 조미진 선수가 있었던 그렇죠. 게 이제 흠이었죠. 그쵸. 그냥 머리로 이렇게 밀고 끝. 음.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갔었던 수원FC 마지막에 이제 밀레니냐가 89분쯤에 컨트롤이 너무 좋더라고. 얘가 확실히 밀레니냐는 잘해요. 근데 이 슈팅이 좀 살짝 빗나간. 근데 저는 수원FC 위민의 이번 경기들을 봤을 때 강채림이 살아났고 혹시 뭐 미드페이더진들이 또 다 잘하고 여기서 밀레니냐 강까지 잘하니까 이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 이 순위가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3라운드 화천에게 0대3으로 졌지만 이 경기에 저는 진짜 수원이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돌아왔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중계를 했으니까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강채림만 돌아온 게 아니라
다 돌아왔어. 권희선도 시즌 첫 출전을 했고요 와. 이날. 저는 권희선 선수가 진짜 잘했다고 봤어요. 마지막에 네. 말씀했던 거. 그리고 최소미도 이날 돌아와서 어시도 했지만 수비도 진짜 잘했거든요. 그쵸. 최소미가 돌아오고 확실히 수비의 중심이 잡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이수인 최소미로 고정 아마 돌릴 거거든요. 수원FC 위민 물론 화천에게 지긴 했지만 확실히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화천전은 좀 어떻게 보셨죠? 많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화전이 계속해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었지만 수원도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던 장면이었고요. 강채림 선수가 뭐 이제 전반전에도 크로스 막 올리고 이영서 헤더 나오고 그리고 박스 안쪽에 막 세컨볼 강채림이 왼발로 때리고 물론 수비벽에 걸렸지만 이러한 찬스를 많이 얻었거든요.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찬스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막 후반전에도 강채림 선수의 슈팅이 진짜 아쉽게 빗나갔었던 경기도 있었고 한 번은 왼쪽에서 강채림 선수가 가장 아쉬운 장면이에요. 골키퍼가 공을 못 잡았어. 그 라인 근처에서. 강채림이 공을 빼내가지고 그거를 밀레니니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줬어. 이건 뭐 잘만 차면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익 하고 나가는 거 보고 좀 아쉬웠다. 밀레니냐가 선발로 못 나오는 게 그런 마무리에서의 디테일 때문일까요? 사실 솔직히 말할게요. 밀레니아 선수 컨트롤이랑 이 슈팅 잘 찰 때는 잘 찬다고 생각이 클래스 드는데 보이는데 마무리 솔직히 아쉬운 거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삑살 나요. 자꾸. 삑사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있죠. 어려운 슈팅 잘하지만 쉬운 슈팅 못하는. 그러니까 인수분해 잘하는데 덧셈 뺄셈 못하는. 김성현 같은. 그러니까 김성현 SSC 랜더스 유격수 했을 때 김성현 같은. 이루수는 잘하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밀레니냐다. 확실히 그래도 밀레니냐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기대는 해 볼만 한데 외국인이라면 골을 더 넣어줘야 되죠. 맞아요. 근데 확실히 잘한다고 생각은 들고 그리고 수원의 공격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조미진 선수도 잘해주고 있다고 봐요. 맞아요. 밀레니냐가 못 나오는 그 공백을 조미진이 메우고 있는 것 같은데 조미진도 골 나름대로 차곡차곡 쌓고 있으니까 물론 영향력은 밀레니냐가 나왔을 때 관여도가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포인트 마무리 능력은 조미진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박기령 감독님도 고민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조금씩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수원도 진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화천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민규경의 슈퍼 세이브가 없었더라면 맞아. 난 사실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하늘 키퍼도 괜찮고 맞아요. 중원에 권은솜 아야카 고군분투 계속 진짜 해주고 권은솜 있고 아야카 잘하고 진짜 갈려 나가고 있어요. 권은솜이랑 아야카 둘이. 진짜 둘이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야카는 특히 작년부터 폼이 너무 좋은데 거칠게도 하더라고요. 아야카는 이번에 화천이랑 하는 거 보니까 거칠어진 거죠. 작년에는 그렇게 거칠다는 생각이 안 들어. 뭔가 축구 막 오밀조밀하게 잘하고 발기술 좋고 막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 근데 막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사람 맞아. 이제 인상도 거칠지 않으니까. 근데 현지화가 좀 됐나? 현지화가 된 게 이제 거칠게 붙고 이 거칠게 안 하면 지금 못 막아. 막아야 돼 지금. 천가람을 막을 수 없다. 아야카는 막아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작년에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쵸. 잘 얹혀가서 뭔가 부드럽게 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줬다면 이제는 본인이 고군분투를 해야 될 시기니까 못 밀어 저느나 이런 그래비티가 없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든 맞고 달려가서 박스 안쪽 타격도 하고 지금 아야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아야카 굉장히 하는 역할 많습니다. 아니 박스 안쪽 가서 공격하는 거 보고 아야카 이렇게 열심히까지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월급 더 줘라. 월급 더 줘라 아야카 연봉 더 줘라. 나 진짜 아야카 고생 많다고 생각을 해요. 권은솜 선수도 나이가 나인데 진짜 지금 거의 경기 다 뛰고 있기 때문에 권은솜 선수도 월급 더 줘야 돼. 네, 둘이는 월급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웬만하면은 이제 남자팀 월급에서 좀 깎아가지고. 근데 둘 다 사정이 좀 안 좋다. 그쵸. 남자팀도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최근에 수원 FC 위민이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네. 위민 말고 이제 수원 FC라는 FC도 팀이 좀 살아났죠. 조금 살아났죠. 대전을 이제 잡았나요? 박살을 냈었으니까. 그때 3대0 대전이었잖아요. 그 참사 대전 참사 뭐지 류케가 그때 대전 무슨 뭐라고 막 올렸잖아요. 수원 참사라면서 3대0으로 졌다. 근데 대전이 내리막길이에요. 어제 봤어요? 포항 스틸러스한테 3대1로 졌거든요. 보고 있나 류채 형?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겼다 했어. 와 진짜 올해 초에 졌을 때 깜짝 놀랐는데 대전한테 10몇 년 만에 졌어. 10년 만에. 대전 그래도 대단하죠 지금. 근데 대전 하나시티즌이 돈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쵸. 네, 그 선수들이 성적을 내야 좋았죠. 되는 팀이긴 해요 사실 생각해. 주민규도 데려갔으면 포항은 돈을 안 썼어요. 맞아요. 저희는 다 뺏겨요 그냥. 포항이 대단한 거야. 포항은 진짜 다 뺏겨. 포항이 진짜 대단하다. 인정. 얘 좋아하면 다 줘야 돼. 인정. 서울에도 가 있고 송민규도 포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 포항 출신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러고 데려오는 게 뭐 조르지 이런 선수들 데려오니까. 천안에 있었다. 네. 이제 뭐 곧 있으면 조상혁도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엔 조르지가 조르지였다. 갓르지. 네, 이번에 대전전에서 지금 다른 선수 데려왔냐고 막 평가를 받았는데. 약간 이제 그쵸. 외국인 선수도 잘했다 못했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가끔 엄청 잘할 때가 있듯이 이제 여기 있는 외국인 선수도 또 WK리그 사실 올해 아쉬워요. 올해 외국인들 너무 아쉽거든요. 에바요. 에바요. 맥건은 갔잖아요. 밀레니냐. 밀레니냐가 그나마 좀 더 낫고. 지금 펠레도 전만 못하고. 근데 펠레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은 느낌. 인천의 하루히 토리. 제일 못한다고 봐요. 하루히 토리가? 네. 진짜 외국인 중에 제일 못한다고. 저는 하루히는 그래도 괜찮다. 그쵸. 하루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 네. 근데 전체 외국인들이 다 못하니까 다 좀 못하는 축에 든다고 보는데 토리가 진짜로 열심히는 하시잖아인데. 네,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한 박자 느린 느낌? 토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토리 선수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서 붙으려고 하지만 뭔가 한 박자 늦게 붙고 네. 그리고 안 그래도 다리가 이렇게 그 키가 작으니까 빨리 못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빼서 붙으면 체력만 소모야. 아니면 영리하게 먼저 가서 붙던가. 맞아. 그게 아니야. 그냥 공 보고 따라가. 늦었어. 그러면 공을 잡을 때 드리블 능력이라도 좋아야 돼. 컨트롤이라도 아닌 것 같아. 그쵸. 슛이 좋아? 몰라. 아닌 것 같아. 안 때려봤으니까. 안 내가 때려봤으니까. 몰라. 크로스? 모르겠어 그냥. 그냥 토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얘기 인천 얘기할 때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팀 창녕인데 창녕 드디어 박수. 이게 핵심이긴 했어. 진짜 오늘 이것 때문에 찍습니다. 맞아요. 창녕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와 진짜 오래 걸렸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적이 없었을 텐데 창녕 정말.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승부 없이 다 연패였기 때문에 11연패하고 마지막에 1승이었거든요. 연패 탈출. 너무 근데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길만 했어요. 맞아요. 이거 꾸역꾸역 승 아닙니다. 창녕이 더 잘한 경기였어요. 초반에 압박을 하는데 이거 확실히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 압박가는 타이밍이 딱 약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측면으로 문경 선수들이 풀백한테 공을 전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한쪽 사이드에 있는 톱이랑 메잘라랑 윙어까지 3명이 가가지고 망을 칩니다. 네.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문경 선수들이. 특히나 전반 초반에 이제 이은영이랑 홍성현이랑 고민정이었나요? 한 번에 갔어요. 이하림이었나? 하여튼 3명 선수가 한 번에 갔을 때 결국 빼앗겨서 이은영의 컷백, 홍성현의 깔끔한 마무리 나오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앞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점을 하긴 했지만 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거는 준비가 됐다. 이건 무조건 경기 전에 안태화 감독님이 이거 하라고 지시를 했다. 킥오프 할 때 보면은 킥오프 하자마자 뒤로 내주고 길게 평 띄워요. 그럼 이은영이 오른쪽 측면에서 봤습니다. 사해가 풀백에 끌려나간 사이 공간으로 다다다다 사해가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요. 네. 이은영이 내줍니다. 사해가 2명 사이에서 오늘 컨디션 좋았거든요. 사해 딱 하고 벗겨내고 두 명 한꺼번에 말끔하게 벗겨내고 그쵸. 컷백 고민정 왼쪽에서 마무리. 이거는 WK리그 거의 우승팀급 패턴 플레이였어요. 패턴 플레이도 너무 좋았고 사해의 이 능력이 너무 좋았다. 역시 사해는 강팀에 있었잖아요. 네, 경주한 수원에 있었죠. 예전에 잘했으니까 창녕에서도 예전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 경기였죠. 저는 이 경기가 2024년에 사해가 WK리그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치렀던 모든 경기 통틀어서 제일 잘했다. 예. 진짜. 사실 이 경주에 있었지만 경주에서 뭔가 보여준 거는 잘 없었던 사이였고 창녕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창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여준 게 없었는데
보여줬죠. 아니 이번에. 전진 드리블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드리블 능력이 좋더라고요. 계속 사이는 이렇게 좀 에이스 역할을 주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좀 더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홍성현 선수의 데뷔골 요것도 진짜 이게 근데 네. 홍성현 선수가 위덕대학교에서도 이제 공격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전유경 대신해서 나와서 약간 처진 공격수하고 원래 수비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그쵸. 그때도 이제 공격으로 나와서 톱으로 한번 톱으로 나왔었죠. 나오고 그때 결승전이었잖아요. 지킨다고. 근데 공격으로도 하는 거 보고 공격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득점을 이 선수가 유소년 때부터 어떤 포지션에서 계속 뛰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네. 확실한 거는 몸이 가볍고 열심히 뛰는 선수인 건 분명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압박에서도 좋은 역할을 해줬고 결국 득점까지 해준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즌에서 홍성현 선수를 이런 역할로 쓰면 사실 공 달고 하는 역할은 이하림이나 이은영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옆에서 고민정도 있고 그러니까 홍성현 선수는 하드워커처럼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면 홍성현도 나름 창녕 스쿼드에 잘 녹아들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창녕은 이제 고민정 선수를 다시 앞으로 계속 두고 있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다. 드디어 본래 포지션을 찾아갔던 고민정. 와 진짜 올해 계속 작년에도 본래 네. 포지션 못 쓰고 초 중반까지만 해도 계속 이 수미 갔다가 수미 갔다가 풀백 갔다가 뭐 왔다 갔다 네. 그냥 고민정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자리 가니까 괜찮더라고. 지금 한 두세 경기 연속으로 포메이션이 비슷해요.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4-1-4-1로 틀을 좀 잡아가고 있고요. 김은주 선수도 중원에서 이제 확실히 자기 역할 해주는 것 같고 구채현도 좋습니다. 지금 구채현 실수 하나도 안 맞아요. 했어요. 지난 경기. 이 경기 구채현 진짜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점점 창녕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뭐 정설아 괜찮고 윤현지도 이날 경기만 보면 괜찮았고 그랬어서 창녕도 첫 승을 기점으로 더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국대 댓글에 구채현 선수 국대로 써보면 어떨까라고 그분이 짱블레스님이 짱블레스님이세요. 그렇죠. 아직 기다립시다. 아직은 아니야.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센터백 네. 너무 많아. 너무 빡세.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너무 뒤에요. 좀 봅시다. 네. 순위가 너무 뒤야. 너무 뒤에 있어. 이대로 한 3-4개월 쭉 한다.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발탁 그쵸, 될 것 그쵸. 같아요. 구채현 선수도 근데 뭐 신사와 감독이 레이더망 안에 두고 있겠죠. 당연히. 그쵸. 구채현 선수 둘만하죠. 그 왼발도 잘 쓰니까 구채현 선수가 왼발잡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왼발잡이인 척 왼발 코스프레. 코스프레. 코스프레들이 너무 많아. 난 아까 그냥 최정민 선수에게 완전히 배신을 당했어.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차는데 왜 왼발잡이가 아니야? 차라리 양발잡이라고 하던가. 난 그냥 왼발잡이인 척은 말도 안 돼. 그냥 오른발잡이라고 하는 거잖아. 난 이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냥 왼발잡이시죠 하면 아니요 양발잡이에요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고 원래 오른발잡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맞아요. 저도 좀 충격이긴 합니다. 아니, 맨날 크로스 왼발로 올리고 슈팅 왼발로 때리면서 왜 오른발잡이? 맞아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는데 최근 한 2달 동안 계속 최정민을 보면서 그래 오른발도 저렇게 잘 쓰는 선수구나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피파로 따지면 왼발로 오른발 4거든요. 그럼 왼발잡이가 맞지 않아요? 왼발 더 잘 쓰잖아. 아니야. 오른발도 차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오른발 킥도 좋습니다. 오른발 킥 그 왼발 이번에 골 넣은 것만큼 할 수 있다고? 왼발이 임팩트가 세긴 해요. 임팩트가 세잖아요. 왜냐면은 최정민 선수가 오른쪽이니까 아니 계속 오른쪽에 있잖아요. 접고 들어와서 왼발로는 골을 그러니까. 넣잖아요. 근데 오른발로는 크로스를 올려요. 오른발 크로스도 정확해요. 보시면 압니다. 크로스는 크로스고 슈팅이랑 다르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최정민은 오른발잡이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왼발이라고 잘못 얘기했던 적도 있어가지고 이거 왼발이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 왼발이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양발로 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최정민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왼발잡이인 척을 한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왼발잡이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상대팀 선수도 그렇고. 그쵸.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최정민 선수는 왼발잡이입니다. 최정민 선수 왼발잡이니까 오른발 막으시면 안 돼요. 구채현 왼발 얘기하다가 다시 최정민으로 돌아왔네요. 아무튼 창녕의 첫 승리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인천 현대제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고요. 이날 경기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는 둘 다 못 봤죠?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봤어요. 네. 그 중간중간에 스코어 확인한다고 들어가서 한 몇 분 보다가 나오고 몇 분 보다 나오는데 계속 0대 0이어가지고 자주 나왔고 저는 딴 걸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딴 거 하다가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다가 막판에 제가 이제 추가 시간에 봤거든요. 제가 딱 틀었을 때 아, 너였어? 아예 저 때문은 아니고 아니 딱 봤는데 아, 0대 0이야. 연장 가겠네. 딱 했는데 갑자기 중거리가 빡. 그래서 아이씨. 뭐야 이거 진짜예요? 딱 추가 시간 한 1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 골도 너무 잘 넣었어요. 근데 그거 못 막아요. 어떻게 막아 그걸? 그 공간에 뭐 솔직히 말하면 뭐 공간이 주면 안 됐다라고 하겠지만 거기 공간은 거기서 때릴지 누가 알아? 거기 공간은 웬만하면 다 줘. 그래. 거기 공간 누가 안 줘? 거기까지 막으면 너무 힘들어. 그니까. 그 정도 공간을 주고 슈팅이 이제 뭐 나가거나 아니면 골키퍼한테 가거나 하겠죠. 근데 이거는 못 막습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그 골 넣은 선수가 호주에서 기대를 되게 많이 받는 선수더라고요. 어린 선수라고 되게 하더라고요. 어리더라고요. 저 그 중계에서 영어로 계속 막 세븐틴이라고 했나? 네, 17살이고 17살이라고 하던데. 권다은 선수랑 네. 마팔돼 있더라고요. 엥? 그러니까 아마 연령별에서 좀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구나. 네. 그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때리더라고요. 확실히 천재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슈팅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권다운이 거기서 슈팅을 때렸는데 저기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봐야죠. 아침 결승전에서 네. 인천 현대제철 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저는 사실 그 처음에 보고 뭐 저런 슈팅이 다 있나 싶었는데 권다은 친구면 저 정도 할 수 있지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런 슈팅이 다 있나라고 했지만 네. 멜버른의 경기를 보니까 슈팅을 다 잘 때리던데. 그러니까 전반에도 하나 골대 맞은 거 있었죠. 나는 이게 그때 경기를 봤을 때는 이거 하나 뜬금포인 줄 알았는데 그 날카로운 슈팅이 한 4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그 맞아요. 중거리가 다 날카로웠어요. 뭐 김민정이 막은 것도 있고 골대 맞는 것도 있고 중거리 잘 때리던데요. 슈팅 연습만 하나 봐 걔네들은. 그 딱 잡고 막 터닝 슛 때리고 발리 슛 때리고 막 할 거 다 하던데요. 우리 선수들도 때릴 수 있는데 사실 그 떡해에서 미사일 제일 잘 쏘는 선수가 오연이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몇 골 넣기도 했고. 근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경기 보면서 좀 들었던 아쉬움은 이날 전반전의 측면이 처음에는 토리가 오른쪽 그다음에 김성미가 왼쪽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둘 다 빠르지 않아요. 상대 측면 수비수보다 빠르지 않고 상대 측면 수비수보다 강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기술이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측면으로 공을 보내는데 거기서 그냥 접고 다시 미드필더로 돌아와요. 측면 플레이, 사이드 플레이에서 돌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침투도 안 되고 스피드에서 밀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답답했다. 김성민은 사실은 측면 윙보다는 우리가 미드필더 쪽에서 영향력을 더 받던 선수니까 그렇죠. 그 역할에 좀 안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토리는 과연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보여줬는가. 아니 토리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처음에 기대했던 게 키가 작으니까 네. 빠르고 발기술이 좋은 선수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도 따다다다닥 하고 발기술 따닥 한번 제치고 들어가는 스타일. 그거 아니면 그 키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축구 여자 축구 세계에서도 거기서 엄청 작은 편이니까 제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연계라도 잘하거나 해야 되는데 맞아. 피지컬은 어쨌든 많이 밀리니까. 근데 없어요. 그런 능력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는. 오히려 김소훈 선수가 초반에 톱으로 나왔다가 위치 교대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빠지고 토리가 가운데로 들어갔거든요. 네. 물론 워낙 키 작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가운데서 마무리는 안 됐지만 김소훈의 사이드 플레이가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김소은 잘했다고 보거든요. 전 그래서 확실히. 리그에서도 김소훈을 사이드로 쓰고 전방 톱으로 뭐 최진아를 쓰든 서지현을 쓰든 하는 게 낫지 않나? 맞아. 네, 하루이를 쓰든. 네. 김소은 선수가 딱 그 들어가고 뭐 공을 잡고 돌파하고 이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네. 공을 받는 능력, 그 오프 더 볼 위치도 엄청 좋더라고. 항상 맞아요, 좋은 맞아요. 위치에서 공을 받고 찬스가 계속 김소은한테 간다는 거는 김소은의 위치가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무리가 살짝씩 나가. 톱으로 설 때는 좀 아쉬워요. 솔직히 그 부분에서. 근데 조금만 0점 조절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살짝씩 나가니까. 근데 그럴 바에는 다른 그 능력을 살려서 측면에 딱 배치를 하는 게 좋고 서지현 선수가 나는 마무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서지현을 톱으로 쓰고 하면 되지 않나? 이날도 서지현 선수는 근데 후반에 교체로 나왔는데 왼쪽으로 나왔어요. 네. 가운데 하루이가 있고 그래서 서지현 왜 중앙으로 안 쓰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왼쪽에 김성미 있을 때보단 서지현 있을 때가 그래도 낫긴 하더라고요. 왼쪽에 없어요. 사실 인천 현대제철 작년부터 그때 김은숙 감독이 고민 많았잖아요. 왼쪽이 없다. 손아연 선수 가자마자 안 그래도 왼쪽 없는데 맞네. 손아연 가서 진짜 아예 없다. 맞네. 그래서 그때 남궁예지 김성미 다 왼쪽을 올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다 테스트하고 돌림판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없었어. 맞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돌림판인 게 최진아도 써보고 막 다 해보려고 했잖아요. 맞아, 오른쪽에 맞아. 있는 최진아도 왼쪽을 써보고 맞아요. 다 해봤는데 안 됐다니까요. 그렇죠. 돌림판 실패했어. 근데 결국엔 김성미가 그나마 나왔어요. 그나마 나와서 계속 김성민을 본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왼쪽 윙어가 내버렸잖아요. 작년부터. 맞아요. 그래, 풀백도 받고 김성민. 그니까. 그래서 김성미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대로 된 왼쪽 윙어를 찾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래도 이날 좋았던 선수들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윙어는 없지만 수비수들 중엔 좋은 선수가 참 많습니다. 윤혜인, 문하연 저는 둘 다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맞아요. 윤혜인 선수는 우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상대가 그래도 압박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침 4강 올라온 팀이면 떡해 평균보다는 압박이 강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근데 그 압박에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접고 패스 각도를 직접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주는 패스를 여러 차례 보여줘가지고 이날 너무 인상 깊었고 또 저희가 리그에서 윤혜인이 너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아놀리드다. 알렉산더 아놀리드다. 그런 답답함을 또 표했었잖아요. 네. 이날은 그래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이 경기에서는 우리가 리그에서 보던 인천과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격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올라갔더니 윤혜인 선수가 크로스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선수 좀 더 공격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고 문하연 선수는 그냥 수비를 잘했습니다. 이날 수비 엄청 잘했고 이 선수가 발밑도 좋은 선수여서 저는 사실은 구채연보다도 문하연 선수 좀 추천하고 싶어요. 국가대표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신장이 좀 괜찮죠. 작긴 한데. 네. 확실히 인천의 수비는 진짜 단단했다고 보는 게 찬스를 헌납을 했죠. 그 찬스 다 중거리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수비는 잘한 거야. 그럼요. 수비는 안 그러니까. 뚫린 거거든. 아니 중거리로 먹히는데 어떡해. 중거리로 골대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거리가 사귄 건데 수비는 다 잘했고 저는 고유진 선수도 진짜 왼쪽이었죠. 왼쪽에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그 고유진 선수 왼쪽에서 컵백하는 장면 80분대 후반? 그거는 사실상 그냥 고유진이 다 만들어줬던 컵백이었단 말이에요. 넣었어야죠. 네. 근데 진짜 거기에 공격 올라가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역시 베스트 11에 4K 잘했다. 잘 여기로 가는구나. 잘 뽑았다. 고유진 근데 센터백으로 뽑으셨죠. 맞아요. 아니 센터백이잖아요 원래. 그렇긴 하죠. 아니 그렇긴 하죠. 고유진 풀백으로 뽑았으면 논란됐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원래 누가 있는데 풀백에 이 팀이 이 팀 누구였지? 이덕주? 맞을 것 같은데. 이덕주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쓰니까요. 네. 원래 이덕주 선수도 있고 한 명 또 누구지? 더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거의 이제 두 경기씩 돌아가면서 쓰니까. 네,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고유진이 왼쪽 풀백에서도 잘했다. 김명진은 좀 어땠나요? 김명진 선수가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리그에선 이 선수가 등번호가 21번이거든요. 네. 근데 아침 가면 7번 달고 뛰어요. 리그랑 아침이랑 배번이 다른 선수들이 좀 있어요. 등번호 다르게 등록하면 되니까. 네. 강혜진 선수도 리그 29번인데 아침에서 4번이고요. 이소희 선수가 리그 7번인데 아침 24번이에요. 이소희 선수 좀 억울하겠네요. 아침 7번 뺏긴 거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리그 경기가 더 많으니까. 그래도 둘 다 7번 했어야지. 네. 파릇한 신인이 말이야. 제 생각에 작년에 이소희가 24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은 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럼요. 등록을 작년에 했다 보니까 비어있던 7번을 김명진이 저 7번 할래요 하지 않았을까. 맞네. 어차피 비어 있었으니까. 네, 그쵸. 왜냐면 원래 작년에 누구였지? 7번이 손아연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등록할 때는 7번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비어 있었네. 근데 그 비어 있는 데 중에 새로 로스터 등록할 거는 어차피 뭐 베이빈, 토리, 하루이, 그렇죠.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김명진이 한다고 하면 하겠네. 네, 할만하죠. 베이빈이랑 가위바위보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베이빈 7번 안 할 거니까. 네. 그런데 베이빈 어차피 48이니까. 48 할 거니까. 편하네. 이래서 7번 됐구나. 네. 그래서 좀 그런 비하인드가 있긴 있었다. 네. 경기 얘기는 이만하면 된 것 같고요. 맞아요. 이날은 조금 안타까운 내용도 기사화가 돼서 저는 기사화가 되기 전부터 이 경기 결과를 보고 나서
댓글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든 뭐든. 그때 딱 봤죠. 원정 보자마자. 가신 분들의 댓글. 원정 가신 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근데 뭐 인사 멀리까지 갔잖아요. 그쵸. 사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원정을 간 팬들, 그 많지 않은 팬들이 가서 응원을 해준 건데 맞아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가신 분들.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뭐 똥 씹은 표정으로 그냥 뭐 버스를 탔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팬 서비스 안 해줬다. 이런 욕이 많길래 무슨 논란이지 했는데, 그러고 다음날인가 기사가 올라왔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KWF 지금 여청연맹 인스타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대표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 여왕기. WK 리그 관계자 회의. 아 그래요? 구단 관계자들, 네. 구단 뭐 감독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다고 이거 몰랐어요. 인스타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봤는데 뭐 팬 서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해야죠. 이거 네. 너무 좋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연맹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죠. 사실은 저는 구단에서 뭔가 입장이 나와주기를 바랐어요. 저도. 근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지가 며칠이 꽤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구단 차원에서의 어떤 사과문이나 조치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거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맹이 먼저 나서주면은 저는 연맹한테는 좀 고마운 생각이 좀 들고요. 전 계속 인스타를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인천 언제 사과문 올라오지? 그래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사과를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이거다. 실무자 회의 정례와 팬 소통 및 리그 발전 논의 본격화하고, 그리고 구단 간 정보 공유 공동 과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다가오는 두 번째 회의에서 아직 안 했어요. 팬 커뮤니케이션 미흡 사례를 포함하여 구단 운영 개선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천현대제철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은 뭐 팬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막 이런 얘기들 있단 말이에요. 네. 그쵸. 댓글 좀 이렇게 달고 계시죠.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잘못했으니까 좋을 리가 없는데 사과해야 돼요. 이유가 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요? 이런 사건이 터진 이유. 사건이 터진 이유요? 네, 이런 일이 터진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졌으니까. 그것도 맞긴 하네. 져서. 근데 경기는 언제나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멀리 가서 졌으니까 아쉽게 졌잖아요. 그것도 경기 잘했는데 졌잖아요. 마지막에 그냥 뜬금 그냥 중거리 딸깍에 졌잖아요. 딸깍에 지는 게 제일 기분 나쁘고, 피파 만약에 하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쁘긴 게임 해. 하다가 내가 경기 잘했어. 근데 막 슈퍼세이브하고 막 상대방이 다 막았어. 근데 마지막에 중거리 딸깍? 그럼 나 화나. 근데 그래도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제가 건 있잖아. 말했잖아요. 그나마 이해를 하자면 이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해줘야지. 그래도 팬들에 대한 이 팬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는 게, 스포츠라는 거는 다 팬들 때문에 돌아가는 스포츠 그 사업이에요. 스포츠 엔터는 다 팬이 있기에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팬이 없으면 그 사업은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팬을 위해서 잘해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e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팬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뭐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막 어플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카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네. 그런 게 있거든요. 버블. 네. 버블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e스포츠에서도 T1도 버블 같은 거 만들어서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팬 서비스를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기본적인 팬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것은 확실히 논란이 될 만하고 지탄 받을 만하다. 안 그래도 야구 선수도 옛날부터 이제 사인을 안 해주는 선수들은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뭐 이대호도 있었고 이승엽도 있었다라고 항상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안 그렇다고 하고 사인을 지금은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때 비판을 받고 나서 비판을 받아도 되는 일이에요. 팬 서비스를 안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게 맞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데 팬들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했으니까 팬들도 똑같이 허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같이 허탈하면, 우리가 만약에 한 팀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선수들도 이제 끝나고 나서, 코칭 스태프도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속상하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도 잘했다고 박수 받고 그러고 오면 마음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그게 이제 팬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는 우리 팀이고 밖에서 응원해주는 팬들은 같은 팀이다 이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거기서 만약에 팬들이 기다려서 졌다고 막 물병 이런 거 던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있었을 거 아니야. 사실 거기 없어서 모르겠지만 당연히 괜찮아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게 기성용을 편드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기성용이 팬들이랑 욕을 먹으면서도 대화하러 거기에 갔잖아요. 서포터석까지. 그렇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리면 이건 진짜 쉴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 나는 차라리 부딪힐 건 부딪히는 게 맞다. 그래.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해야 해. 되는데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뭐 싸울 거면 들리니까. 싸우던가 박동진 하던가. 네. 전 이거는 구단도 책임이 있고 코치진도 책임이 있고 선수단도 책임이 있지만 제일 큰 책임은 감코진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는 감독과 코치들이기 때문에 맞죠. 네. 선수들 인천현대철 보면은 이번에 김명지 선수 교체돼서 나가고 벤치에 앉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대학 선수들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 같아요. 감독은 그냥 경기 보고 있어요. 선수 나오는 걸 안 봐요. 보통 막 악수해주거나 하이파이브 해주거나 하잖아요. 그쵸. 안 봐요. 김명진 선수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 전에 감독님 시야에 일부러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꾸벅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 문화가 확실히 있는 팀인 거예요. 인천은. 저는 학생팀이 아닌데 그런 문화가 요새 그거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네.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분위기의 팀이면 이 팀의 분위기는 감독과 코치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이 감독 코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팬들한테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졌죠. 기분 안 좋죠. 감독 코치 표정 다 안 좋죠. 네. 근데 감독 코치 위계 질서가 확실히 있어.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막 아까 방금 전에도 교체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팬들한테 헤헤헤 하는 거에 감독한테 걸렸다? 제가 보면 진짜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선수들이 더 혼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네. 졌는데 뭐가 기뻐 이렇게 네, 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너네 만약에 경기 그런 이겼어? 사람이면 뭐 너네 이럴 경기 수도 이겼어. 있잖아요. 졌는데 왜 그래? 졌는데 무슨 인사를 해? 졌는데 무슨 있는 시스템상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죠. 저도 그쪽에 무게를 싣고 하게 되네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이거 기사 내용이 팬 한 분을 취재해서 스포츠니어스에서 기사가 좀 길게 나갔는데 그 취재원이 됐던 그 팬분께서 이번에 직접 원정을 가신 팬분께서 이제 응원할 마음을 접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여자 축구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정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팬들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아주시고 좀 이게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소 잃고 나서도 안 고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소 잃고 네. 나서도 고쳐야 남은 소라도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꼭 좀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뭐 참 사실 이런 팬 서비스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잘 네. 그런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물론 K리그에서는 가끔씩 나오고 하는데 여자 축구에서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팀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팀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 얘기를 이제서야 하는데 네. 잘하고 있는 팀들이 많아요. 맨날 잘해주잖아요. 저희 그때 창녕 현장 갔을 때도 선수권 대회 하는데 프로팀들 그 실업팀들이 다 오잖아요. 맞아요. 나갔을 때 팬들한테 다 막 인사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엄청 잘해줘요. 경기 지든 이기든. 그쵸. 그때 사실 인천도 다 잘해주고 했었거든요. 그쵸. 선수들이 엄청 잘해줬었는데 사실 뭐 이번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엄청 잘해줘요. 사실. 연맹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고 인천은 이거 말고도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홍보 과정부터 지적을 좀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이제 이 김에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3위 하신 거니까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그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 3위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니 W2 리그도 있고 호주 리그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3위야. 그리고 또 대단한 거는 결승전에서 우한장다가 멜버른 상대를 이겼잖아요. 승부차기 끝에 결국 홈에서 우승을 했었고 맞아요. 김혜리 선수와 앵게샤 선수는 첫 번째 이제 우승 트로피를 든 주인공이 됐어요. 물론 이제 예선은 다 인천에서 했지만
우승 트로피는 우한장다에서 들었죠. 근데 인천은 우한장다에게 유일하게 이긴 팀입니다. 이번 시즌 우한장다를 이겨본 유일한 유일한 팀. 팀. 물론 그때 앵기샤가 잘했지만 그거 우한장다가 좀 웃긴 게 네. 상대 팀을 무너뜨리는 법, 에이스를 영입한다. 약간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아. 앵기샤한테 지니까 앵기샤를 영입하면 되는 거야. 김일이 잘하나? 김일이 영입하면 되는 거야. 웃긴 게 이게 유럽은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조별리그 뛰고 토너먼트 안 다른 되죠. 팀에서 뛰는 게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시즌이 바뀌니까. 그쵸. 사실 시즌이 바뀐 거잖아요. 이적 시장 다음에 있었던 네. 일이니까. 유럽은 계속 이어서 가는. 거기도 겨울이 끼긴 하는데 그러면 되지 해가 않나? 바뀌고 좀 텀이 기니까 아,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은 근데 그 전에 챔스 등록이 됐던 애는 등록이 안 되죠. 안 돼요. 여기로 해도. 네. 근데 물론 챔스 아닌 팀이었으면 상관없을걸요. 맞아요. 챔스 아닌 팀에서 이적으로 왔다. 그럼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챔스는 너무 웃기잖아. 지금 챔스 여기 뛰었던 애가 여기 뛰어서 결국에는 이거에서 한 7골 넣었어. 앵게샤. 근데 앵기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7골 정도 넣었잖아요. 거의 6골? 그럼 그럼- 아챔 통산 최다 득점자일걸요? 그러면 뭐 득점왕이야? 걔가? 득점왕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천 현대제철 소속의 득점왕인 거야. 우한장다 소속의 득점왕인 거야.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현대제철 소속으로 득점을 했을 거 아니야 일단은. 네.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전 재밌긴 네. 했어요. 그냥 뭔가 그림이 웃기잖아요. 맞아요. 결승에서 만났더라면 더 웃겼을 텐데 진짜 인천이랑.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그 멜버른한테 그 딸깍 하나가 너무 아쉽다. 그거는 뭐 인천이 잘못했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 멜버른이 잘했다. 맞아요. 우한장다 골키퍼는 승부차기 전문 키퍼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왠지 첸첸이라는 분이 승부차기 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잘 막더라. 네, 중국 팬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읽나? 그 사람은 거의 좀 심리술사 심리술사 느낌인가? 느낌? 아니면 어디로 찰지 대충 아는 거야. 딱 아니면 발 모양 보고 타로 뽑을 수도 있어요. 바로 아니면 이제 상대의 생년월일 조사해서 그쵸. 사주로 이 선수는 좀 왼쪽으로 찰 것 같은데 이번 이 날에 이 시간에는 왼쪽으로 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았던 거야. 사전 어느 정도 맞으니까. 맞아요. 신기하네. 그거였구나. 중국이니까 사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네. 더 전문가가 많을 것 같아. 맞아요. 아무튼 왠지 잘하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축 매거진 21호 둘이서 떠들었는데 저희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둘이 했는데도 오디오가 안 비네요. 둘이 했는데 뭐 3명이서 할 때랑 똑같은 시간이네. 시간이 또 저는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전에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다음 일정? 아이 괜찮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간당간당하긴 한데 일단은 뭐 이쯤 하고 집에 가시오. 아 맞다 저기 국가대표 경기 보러 오실 거예요? 저 세부 여행 가는데. 맞다 둘 다 여행 가는구나. 그건 저 혼자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현준쿤 보러 가잖아요. 현중군 자기 친구랑 간대잖아요. 나도 짜장 PD 데리고 가려고. 원래 친구랑 가기로 했대요. 친구가 그 여자 축구 국대 경기 보러 갈래라고 물어봤대요. 먼저? 응. 오. 자기 보러 가고 싶다고. 어떤 친구일까요?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김도영 캐스터인가? 그럴 수도. 어쨌든 그래서 보러 가야겠다 하고 보러 간대요. 근데 금요일날 간다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용인이잖아. 미르. 남동 아니에요? 금요일 미르 아니에요? 하루 미르 하루 남동이죠. 네, 맞아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저는 계속 세부에 있어요. 하여간 어쨌든 멀고 저는 필리핀. 갈 수는 있고. 전 못 가요. 필리핀. 오케이. 놀러 가야 돼.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자축구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수들도 더 팬 서비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슈퍼!